세부적인 할 일들을 신규 페이지를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기간은 이렇게 타임라인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할 일을 적으면서 입력했던 내용이 이미 노션 캘린더에 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캘린더의 기록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3번이 체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션너구리입니다. 오늘은 체계적인 업무관리 시스템 2026년도 버전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 첫 영상으로 2025년도 버전을 공개했었는데요. 그때 이 템플릿으로 무려 조회수 2만 회 이상을 달성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의 템플릿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다운받으시고 지금도 잘 쓰고 있다라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2026년도 버전은 2025년도 버전에서 1년 동안 지금까지 제가 써오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들, 그리고 있었으면 좋겠는 자동화까지도 모두 다 담겨있는 그런 템플릿이에요. 생각보다 더 엄청난 생산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템플릿에서는 노션과 노션 캘린더, 그리고 메이크 자동화까지 정말 알차게 담았는데요. 이번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또 템플릿을 제공하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템플릿으로 넘어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다운받으시면 이런 형태의 템플릿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 내용과 비슷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업그레이드된 부분도 보이실 거예요. 가장 크게 보이실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쇼츠에서 다룬 수식 미니 캘린더가 현재 템플릿에 적용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의 버전은 초보자 입장에서 어떻게 템플릿을 다운받고 시작하면 되는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은 대시보드라고 합니다. 노션의 대시보드는 어디에 기반으로 만들어지냐면 여기 하단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원본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원본을 삭제하는 순간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대시보드에 있는 내용들 전부가 삭제가 되니까요. 하단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원본은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추천드리는 건 프로젝트를 먼저 세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프로젝트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프로젝트의 정의가 조금 헷갈린다 라고 하시면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나만의 목표나 또는 회사에서 실제로 쓰는 프로젝트를 기입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열었을 때 그 프로젝트마다의 세부 할 일들을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그 프로젝트에 할당되는 세부적인 할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다 프로젝트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프로젝트의 가계부 내용을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가계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여러분들이 보시던 이 내용과는 좀 다른 모습이 보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를 쓰는 것도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해당 내용이 다른 이유는 이 내용들을 삭제를 통해서 전부 지우고 그 안에 가계부 템플릿을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템플릿 중에서 가계부나 독서 기록장 등등 꾸준하게 기록할 부분들도 프로젝트로 설정해서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들은 그 프로젝트마다에 좀 크게 묶어둘 수 있는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관계형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카테고리를 누르게 되면은 현재 제가 세팅한 5개의 카테고리가 보입니다. 이 카테고리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데이터베이스 원본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업무 카테고리를 누르게 되면은 현재 세팅한 저의 5개 카테고리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새 페이지를 누르고 자기 개발이라는 카테고리를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데이터베이스 원본으로 넘어가서 이 프로젝트에 가서 이 업무 카테고리를 연결하려고 다시 눌러보면 이렇게 자기 개발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선 업무 카테고리에서 입력을 하고 설정을 해도 되지만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 때 그냥 바로 입력하고 신규 카테고리라고 제가 타이핑을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 하단에 신규 카테고리 페이지 생성을 눌러서 카테고리를 바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파라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파라는 여러분들이 아마 노션을 조금 써보신 분들이라든지 파라 기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익히 좀 아실 수도 있는데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관리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파라라는 4단계로 나누는 건데요. P는 현재 진행, A는 상시 진행, R은 관심 분야, A는 보관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로는 내가 현재 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P, 현재 진행으로 놔주시면 되고 상시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은 A로 놔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좀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그냥 관심 있는 분야는 이제 R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보관함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현재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끝났거나 내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프로젝트는 보관함으로 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8화라고 설정되어 있는 건 이후에 대시보드 상에서 보드 보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건 진행률입니다.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세부적인 프로젝트의 상태를 변경하게 되면은 이렇게 진행률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행률이 현재 여기에도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기간은 날짜의 기간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수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식은 이 마감일을 기반으로 이 기간이 설정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설정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냐면 현재 이 대시보드 상에서 여기 프로젝트 관리에 내가 프로젝트가 입력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션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원본에서 데이터를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이 대시보드 상에서 입력을 해도 데이터베이스가 알아서 들어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관심 분야에 새 페이지를 누르고 프로젝트 10번을 만들고요. 이모지는 제가 랜덤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프로젝트 10을 만들었으면 어디에도 프로젝트 10이 있냐면 데이터베이스 원본인 프로젝트에 가서도 10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할 때 초기 세팅은 데이터베이스 원본에서 하시고 나머지 실사용 입장에서는 그냥 대시보드 상에서 입력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이 프로젝트 10번에서 업무 카테고리를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로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세부적인 할 일들을 신규 페이지를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목표 날짜도 이렇게 바로 입력이 가능한 형태가 됩니다. 속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로 쓰는 속성들을 넣었는데요. 설명드리자면 시작 전은 내가 아직 업무가 시작 전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시작 전이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그 업무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못함으로 해주시면 되고 취소가 되었다면 취소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업무가 거의 완료됐다면 거의 완료로, 핀은 나중에 이제 핀을 모아두는 단계가 있는데 내가 자주 쓰는 메모들을 이렇게 킵해두는 것처럼 핀으로 꽂아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완료됐다면 완료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좋았던 거, 시도해볼 점이 있는 거 또는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내가 목표한 마감일보다 늦게 끝났거나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목표 기준치보다 늦게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후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나는 추가적인 속성을 더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속성 편집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속성을 추가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 외의 메모는 정말 간단하게 기입하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 10번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관심 분야에 만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관심 분야에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동을 정말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노션의 보드 보기는 드래그해서 상태를 쉽게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던 게 상시로 옮겨지게 된다라고 해도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겨주면 되고요. 이것이 관심 분야로 떨어진다라고 해도 그냥 쉽게 이동해서 옮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끝났다면 보관함으로 이렇게 이동 처리하면 이렇게 보관함에 모여지게 되고요.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다시 한번 보관함에 있는 프로젝트들을 모아서 볼 수도 있어요. 보관함에서 다시 꺼내고 싶다면 이 프로젝트를 열어서 이 보관함 상태를 현재 진행으로 다시 바꿔주시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복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기간이 있었죠. 그 기간은 이렇게 타임라인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타임라인의 형태는 이렇게 이동을 해도 변경되지가 않아요. 내가 실수로 드래그를 해서 날짜가 바뀌는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기간은 저희가 왜 이렇게 바뀌지 않냐면 앞선 목표 날짜를 기반으로 수식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목표 날짜가 변하지 않는 이상 이걸 아무리 드래그해도 날짜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있는 목표 날짜를 제가 예를 들어서 1월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1월 15일로 바꾸게 되면은 알아서 간격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막대기가 현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바로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앞서 저희가 프로젝트마다 이렇게 세부적인 할 일들을 넣었는데 이 할 일들은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캘린더 안에서 전부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프로젝트 1번과 2번과 프로젝트 10번에 대한 업무들이 이렇게 달력의 형태로 현재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중요도가 떨어져서 관심 분야로 이동하게 되는 순간 이렇게 안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노션의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제가 이 관심 분야와 보관함은 보지 않도록 설정을 했어요.
근데 나는 만약에 관심 분야까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해당 부분의 토글을 없애주시면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정대로 설정을 바꿔줄 수가 있고요. 모두에게 저장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상태 같은 경우에도 끝난 프로젝트는 보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상태는 빼두었어요. 완료된 부분은 빼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해당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할 일들이 시작 전에서 완료가 되었다라고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는 내용들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앞선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가서 상태를 다시 진행 중으로 바꿔보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옆에 있는 업무 카테고리 1번과 2번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카테고리로 추가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앞서서 이제 업무 카테고리를 이렇게 지정을 해뒀는데 그 카테고리별로 프로젝트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채널 운영 또는 온라인 강의 등등 카테고리가 다른 부분들을 좀 캘린더에서 분류해서 보고 싶을 때 해당 부분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필터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추가적으로 업무 카테고리가 걸려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누르고 여기 있는 카테고리를 삭제하게 되면은 해당 카테고리에 포함된 내용만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지금 카테고리가 자기개발에 있는 게 없나 봐요. 프로젝트 10번을 제가 다시 현재 진행으로 끌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죠. 왜냐하면 프로젝트 10번은 아까 저희가 자기개발이라는 카테고리로 넣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관심 분야에서 현재 진행으로 또 넘어왔고 이 업무들이 현재 이렇게 또 보이게 됩니다. 업무 카테고리 2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로 설정을 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 카테고리에 맞게끔 분류해서 탭을 활용해서 이렇게 캘린더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초기화를 활용해서 다시 카테고리 1번으로 설정을 바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되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파라 기법을 활용해서 끝난 프로젝트는 보관함으로 넣어주고 프로젝트들의 중요도를 이동하면서 수정해주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쉽게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세부적인 업무들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도 활용할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업무보다는 그 안에 내용을 기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 할 일 부분을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부분을 삭제를 눌러서 과감하게 지워주시고 여기 안에 메모장처럼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활용해서 입력을 해도 되고요. 혹은 내가 기존에 잘 쓰고 있던 노션 템플릿이라든지 그런 뭔가 세팅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드래그해서 그대로 넣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가계부를 샘플로 넣어봤는데요. 가계부를 누르면 지금 제가 만든 가계부 템플릿이 그대로 복사해서 들어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복사해서 들어갈 때 원본 데이터베이스가 꼭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넣으면 내가 이 하나의 이 프로젝트 업무관리 시스템을 정말 중심적인 템플릿으로 쓰고 프로젝트를 파라로 분류하면서 이렇게 활용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당연히 작동은 잘 되고요. 그럼 프로젝트에 대한 세팅이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에 대한 세부적인 할 일들도 기입을 해봐야 될 건데요. 저는 여기 있는 요일별 업무 계획에 여러분들이 데일리 업무를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날짜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세팅된 템플릿이 이렇게 로딩되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팅된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이렇게 제목이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템플릿의 양식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하단에 보시면 세부 업무와 업무 카테고리 2번 여기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시보드에서 봤던 내용이 그대로 있죠. 이거는 동기화 블럭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오늘 날짜에 캘린더에서 이렇게 프로젝트 1번의 세부할 일을 오늘 날짜로 이렇게 이동을 해도 대시보드 상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같이 이동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기화돼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날짜로 돌아가서 볼게요.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업무들, 세부 업무들을 보면서 내가 오늘 어떤 걸 해야 될지를 계획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신규 페이지를 눌러도 되고요. 일정 추가를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일정 추가를 눌러서 이렇게 칸을 여러 개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서 오늘 내가 어떤 걸 할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운동을 할 거다, 헬스장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리고 세부 할 일 2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부 할 일 2번을 나는 할 거다. 또는 나는 자기 전에 일기를 쓸 거다.
그리고 나는 뭐 다른 친구들이랑 만날 거다. 친구 만남. 이런 식으로 적어볼 수가 있겠죠. 시간이 없죠. 시간은 나중에 노션 캘린더와 연동해서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업무들이 완료가 되었다. 그럼 거의 완료. 진행 중 이런 식으로 상태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렇게 진행률이 알아서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핀으로 꽂아준다 라고 한다면 이게 이렇게 핀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업무에 대한 상태들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메모는 간단하게 메모하는 거 앞선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해당 부분에서 바로 프로젝트랑 연결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내가 이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보면서 이 세부 할 일 2번이 프로젝트 1번에 조금 더 연결을 추가로 시키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눌러주시면 바로 프로젝트에 연결을 해서 추가 관리가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들어가면은 세부 할 일 2번을 제가 추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또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입력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노션 캘린더와의 연동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션 캘린더와의 연동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다시 대시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노션과 노션 캘린더를 연결하기에 앞서서 연결되면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노션 캘린더 화면을 열었는데요. 여러분들과 오늘 할 일을 적으면서 입력했던 내용이 이미 노션 캘린더에 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세부 할 일도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오늘 내가 세부적으로 기록한 것들도 여기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이 연동이 되어 있다면 어떤 걸 해줄 수 있냐면 이거를 쉽게 블록을 드래그해서 이동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동을 할 수 있는 건 물론 여기 있는 간격 자체를 이렇게 넓혀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간격을 넓히게 되면은 다시 노션으로 가서 볼게요. 노션으로 가서 보면 시간이 알아서 입력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간격도 지금 이 간격 자체가 시간 간격이 큰 게 알아서 간격이 넓어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세한 것까지 제가 다 신경을 썼어요. 이런 부분들이 노션 캘린더와 노션이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연결을 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해당 부분을 제가 데이터베이스 제거를 활용해서 일단 삭제를 하고 다시 처음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저희는 크게 세 가지를 연결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현재 프로젝트 타임라인에서 보는 큰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을 캘린더로 옮길 거고요. 그 다음에 세부 업무들을 옮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할 일로 봤던 여기 있는 부분을 노션과 연결을 시켜 볼 거예요. 먼저 이 프로젝트 타임라인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캘린더에서 관리하기를 눌러주세요. 이 노션 캘린더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벌써 연결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현재 이렇게 캘린더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좀 색상을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여기 있는 프로젝트에서 색상을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바꿔주시기만 하셔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엄청 쉽죠? 자, 그 다음에 세부 업무도 연결해 볼게요. 캘린더에서 관리하기를 다시 한번 누르고요. 네, 이렇게 화면이 뜨고요. 다시 한번 닫으면 이게 프로젝트가 노란색으로 또 뜬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부 할 일이 들어간 거를 또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할 일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할 일 데이터베이스 원본으로 넘어가서요. 제가 만들어둔 표 말고 캘린더가 있어요. 여기 있는 캘린더에서 관리하기를 또 다시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떴죠? 닫아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 할 일도 바로 이렇게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버튼 3번만 눌러주면은 노션과 노션 캘린더가 완벽하게 연결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응용해서 저는 어떻게 좀 활용을 하냐. 저는 구글 캘린더를 메인 캘린더로 사용을 하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일정을 만들 때 저는 이렇게 지금 일정 관리로 연결을 해볼 건데요. 일정 관리를 미리 구글 캘린더로 사전에 다 합니다. 예를 들면은 헬스장을 나는 오전 10시에 가겠다라고 전날 저녁에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을 한 거는 그대로 두고 내가 실행한 거를 이렇게 노션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계획과 실행을 둘 다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의 편차가 있는지를 또 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 캘린더와 연동해서 구글로 일정을
미리 계획을 하고, 노션 캘린더에서는 실제로 내가 그 기록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다 시간을 입력을 해서 메모를 합니다. 내가 이 일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보는 거죠. 계획과 실행을 모두 다 기록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에 대한 계획도 체계적으로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내가 고정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고정 업무들도 쉽게 입력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옆에 보시면 5가지의 고정 업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5가지 고정의 업무들은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캘린더의 기록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습관 목표가 추가가 되면서 고정 습관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고정 습관 2번과 고정 습관 5번을 추가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3개가 이렇게 연결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또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대시보드로 다시 넘어가서 보면은 현재 보이시는 여기 있는 부분이 수식으로 만든 미니 캘린더예요. 이 미니 캘린더에도 날짜가 초록색으로 변한 거 보이시나요? 현재 이런 식으로 이 미니 캘린더의 수식과도 연결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진행률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형태로 제가 제작을 해두었습니다. 여기 있는 빨간 색깔은 오늘 날짜를 의미를 해요. 오늘이 현재 이 위치에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고정습관 3번이 지금 되어 있지 않죠?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고정습관 3번을 캘린더에 기록을 누르게 되면은 다시 대시보드로 가서 이렇게 3번이 체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은 단순히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페이지 형태로도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난 세부적으로 더 기록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사이드보기에서 열어서 여기 안에서 추가적인 기록들을 쭉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밀린 업무가 또 있죠. 이 밀린 업무는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지금 29일 이전에 입력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업무들을 잘한 것들, 완료가 된 것들도 있지만 아직 다 완료되지 않은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밀린 업무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에 일정 달력으로 가서 보면은 밀린 업무가 이렇게 모여 있고요. 내가 만약에 밀린 업무가 여러 가지가 좀 있었다. 27일에도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업무 이름을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주면은, 자, 오늘 날짜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날짜의 달력에서 이제 밀린 업무가 이렇게 날짜별로 묶여져서 또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밀린 업무도 보면서 오늘 계획을 한 번 더 수정하거나 보완해서 계획을 세워볼 수도 있겠고요. 여기 시작 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이 업무가 끝났다면 저는 보통 이후 완료로 설정을 합니다. 이후 완료를 누르면서 완료 처리를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핀은 아까 설명드리긴 했는데요. 내가 자주 활용하는 부분들, 업무 중에서 내가 자주 참고해야 되는 문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핀으로 설정을 해서 해당 핀으로 설정된 페이지는 그 안에다가 또 메모들을 잘 활용하거나 파일이나 뭐 영상 같은 자료들을 넣어볼 수도 있겠죠. 자, 옆에 보시는 캘린더 등록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계획을 세우다가 중간중간에 추가되는 할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갑자기 미팅이 생겼어요. 그러면 캘린더에서, 노션 캘린더에서 바로 입력을 해볼 수도 있겠죠. 저는 이번에는 이 노션 할 일을 설정을 해서 제가 미팅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서 닫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노션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노션으로 가서 보면은 미팅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미팅 부분을 잡아서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정렬은 제거하지 않음만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날짜가 또 바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노션 캘린더에서 입력을 해도 상관없고 노션에서 미리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오늘 업무가 다시 한번 대시보드 상에서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밀린 업무도 핀도 다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 습관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고정 습관들을 이렇게 날짜별로 잘 입력만 해주신다면요,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주별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주로 가서 고정 습관을 몇 개만 더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3가지의 고정 습관을 입력을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하단에 이렇게 차트의 형태로 나와 있는 걸 또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있는 감정 차트는요, 내가 감정을 넣어야 됩니다. 이 감정은 감정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보시면 제가 33개의 감정들을 이렇게 쭉 넣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오늘의 감정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정들을 넣어주신다면 이것들이
이렇게 파이 차트 형태로 감정들이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내가 자주 쓰는지도 데이터베이스를 캘린더에 내용들을 그냥 쭉 넣다 보면은 알아서 데이터화가 돼서 여러분들이 차트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주의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원래 이렇게 달력에서 항목 추가를 눌러야 되는데 실수로 새로 만들기를 눌러버려서 갑자기 달력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자동화가 끊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고 해당 부분의 자동화를 다시 활성화 시켜주시고 완료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 버튼을 안 누르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이 플러스 요금제 이상인 경우는 자동화 수정이 가능하지만 무료 요금제로 쓰시는 분들은 이 자동화 수정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개 모양의 자동화가 활성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 자동화가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조금 더 생산적인 측면들을 좀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메이크라는 툴을 좀 활용을 해서 추가적인 자동화까지 좀 실현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캘린더를 메인으로 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계획을 먼저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행을 노션으로 기록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실행을 또 입력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노션 자동화로는 해결이 안 돼서 메이크로 한번 해결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날 밤에 계획을 미리 하는 거예요. 헬스장을 가겠다. 예를 들면은 업무를 어떤 걸 하겠다. 업무 관리라고 해가지고 난 세부 할 일 2번을 해야 되네. 그래서 세부 할 일 2를 이 시간대 하겠다. 그리고 나는 뭐 낮잠도 좀 자야지. 뭐 낮잠도 좀 자고 그리고 뭐 이 시간에는 나는 책을 읽겠다. 미리 한번 싹 다 계획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계획을 해 두었으면은 이 계획을 한 내용을 기반으로 버튼만 누르면 노션으로 자동으로 입력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자동화 시나리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계획을 다 해둔 상태에서요. 노션에 가서 옆에 보시면 일정 업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자동화가 성공적으로 실행이 됐다면서 이렇게 제가 입력하지 않아도 내용들이 알아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션 캘린더에서도 기다려 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내가 계획한 것들을 실천한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업무에 좀 변동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맞게끔 노션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수정만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하게 일정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자동화는 이 메이크라는 툴을 활용해야지만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메이크에 대한 툴에 대한 사용 방법은 제가 따로 자세하게 이렇게 세팅 방법을 쭉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이크 세팅까지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이렇게 더보기란에 적어둔 내용들을 실천만 해주시면 해당 부분의 자동화들도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템플릿은요 100%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는데요. 이 무료인 기간은 한 달 동안 좀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무료로 다운받으시고 후기를 또 남겨주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자동화 세팅 PDF까지 제가 다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구독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는 앞으로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노션 템플릿,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정말 알찬 노션 템플릿으로 계속 찾아올 테니까요. 앞으로 노션럭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